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러라 백곰입니다. 날씨가 오늘 정말 좋아요. 그래서 2부 영상은 아무래도 이 토론토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조금 살 것 같네요. 답답함도 없어지고요. 또 앞에 바로 호숫가가 있어서 잔잔한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장애인으로서 캐나다에 살아가려면 과연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고 또 한 달에 단순히 숨만 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나가고 나서 주변 분들께서 정말 걱정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는지. 예, 그래서 뭐 정말 힘들면은 힘들면은 연락하라고 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던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마음만 잘 전달받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최소 비용을 조금 넘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나친 걱정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캐나다를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무료 의료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워킹 비자가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의료 혜택이 주어져요. 물론 그 외에 뭐 약값이나 그런 건 따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큰 게 수술 비용이나 병원 입원 비용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전액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요, 조금 의료의 질이나 뭐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저히 좀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토론토 캐나다의 그 의료 시스템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각 그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가정의가 있고요. 가정의한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가면은 좀 세분화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조금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그 전문의라고 하죠, 스페셜리스트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조금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바로 피 검사를 하고 그러면은 전공의를 한번 만나보자 해서 저는 가정의를 만나고 정확히 2주 안에 검사를 받았어요. 상담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되게 빨리 대처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게 내버려두고 뭐 최소한의 약을 처방해서 제가 경험한 그런 의료 시스템을 봤을 때는 뭐 답답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단지 대기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거, 네,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약값이 좀 들어가는데요. 직장인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뭐 배우자가 또 직장을 다니시면은 가족까지도 그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의료 혜택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한국에서는 왜 암이 걸리거나 조금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의료보험료 외에도 그 수술비나 병실값이 또 본인 부담하는 게 좀 많잖아요.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서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노인 복지예요. 대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이 캐나다 자연과 뭐 환경을 만끽하시면서 혜택을 받으시면서 그 일생을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노부부들 두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이 또 나와요. 한 2,500불 정도. 그리고 또 노인 주거 임대 아파트도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대기자가 좀 많아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대기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셔서 이제 조금 재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금을 받고 또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겨울이 길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고 이렇게 날씨 좋은 시즌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인데요. 보통 이곳에서 이제 은퇴 후에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추운 겨울 6개월 정도는 저쪽 남쪽에 따뜻한 나라, 뭐 플로리다나 LA 쪽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 연금 받으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요즘처럼 좋은 시기에는 다시 또 캐나다로 건너오셔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이렇게 노를 즐기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후 복지를 봤을 때 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가족을 꾸리고 해도 내가 적어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눈치 볼 일은 없겠구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런 부분들 또한 이 캐나다를 택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이런 혜택들을 모르셔서 잘 정보가 없으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물어보고 공부하고 해서 조금씩 이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제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에서 장애인 복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받고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해서는 그 한 달 최소 유지 간신히 할 정도예요. 예, 뭐 따로 저축도 못 하고요. 그냥 뭐 렌트비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돈들 하면은 조금 남아요. 네, 회사 생활만 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편하게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게 투잡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본업 외에도 투잡을 하십니다. 틈틈이 이제 남는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요. 주로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 보면은 직장 후에 이제 퇴근 후에 식당에서 서버를 하시거나 또는 운전을 해서 우버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운전을 하시거나 또는 음식 배달 같은 걸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공부나 이제 운동에 있어서 튜터라고 해요. 과외 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운이 좋게 또 수영을 할 줄 아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서 물장구 치면서 이제 배운 걸로 해서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면서 부가 수입이 있었어요. 물론 이 부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부가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한테 이때 혜택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1년에 최대 8,000불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야 될 세금이 8,000불 이상이면은 내는데 8,000불 미만이면은 그 세금을 낼 필요 없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 수입이 있더라도 다행히 세금은 내지는 않아요. 저도 좀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흥행해서 그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 장애 복지 혜택들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세금 면제 혜택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스티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으면은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캠프 사이트나 이제 국립공원 또는 주립공원 같은 데도 50% 가까이 할인을 받고요. 이래저래 혜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금도 있고요. 이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ODSP, 온타리오 디서빌리티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그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심사 요청을 하면은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구나, 장애인 가족이구나 하면은 최대 매월 캐나다 달러 1,800불까지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그분들도 최소 생계는 유지가 되지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잘 돼 있는 선진국의 복지라는 물질적이나 시설적인 지원만 무턱대고 해주는 장애인이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장애인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선진국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을 못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학교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이 어떤 건지 거기에 관련돼서 뭐 자격증이 있는지 어떤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시스템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현재 직장은 없지만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 장애인 복지 혜택이 한국도 지금은 많이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이나 편견, 흑백 논리 그런 게 그런 주변 시선들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극복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캐나다를 택해서 왔고,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동창 녀석이, 제가 다치기 전부터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동창 녀석이 캐나다에 먼저 와서 살게 됐었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문득 전화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백고마, 곰탱아, 여행 와라. 여기 내가 봐도 캐나다 장애인들 살기 정말 좋은 나라야. 그렇게 딱 전화 한 통 받는 순간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바로
바로 캐나다에 짐을 싸서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여행을 온 거였죠. 제가 이렇게 몸소 체험한 그런 캐나다는 정말로 좀 신세계였어요. 네, 이렇게 다니기가 첫째 휠체어 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고요. 대중교통도 되게 잘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뭐 처음 본 사람이 왜 인사를 하지 할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시민의식들을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나서는 일단은 그래, 내가 여기 뭐 평생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고, 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휠체어 타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거, 네, 그것 또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바람이 자꾸 이렇게 오늘 머리까지 했는데 네, 그것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다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다치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왕 이렇게 사는 거 정말로 이제 좋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사고는 한순간이고, 뭐 물론 내가 선천적 장애이기도 하고 후천적 장애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봤을 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네, 그 다음에 뭐 장애인들도 그 장애 종류나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되는 그 폭이 달라요. 그래서 댓글 주시면요,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설명에 앞서서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입니다. 네,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 환경이고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캠핑이나 아웃도어가 가능할까 처음에는 다치고 나서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고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즐겁고, 그 한인 캠핑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입을 해볼까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이 친구들 휠체어를 타고 내가 가면 받아줄까? 약간 사회 실험이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 운영자님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이만저만해서 휠체어를 타는데 캠핑이 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장이 바로 안 하더라고요.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제가 운영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휠체어를 타지만 뭐 캠핑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민폐는 안 되겠습니다. 네, 회의 후 알려주세요. 그분들끼리 진지하게 회의를 했겠죠.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캠핑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요. 처음에는 일단은 내 발톱을 숨기자. 나를 알려주지 말자. 그래서 뭐 시키는 거 하고 따라하고 같이 즐기고, 두 번째 캠핑에서 이제 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캠핑을 가면 친구들이 항상 문의를 하고 같이 이제 제가 밥을 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즐겁게 캐나다에서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즐겁게, 예, 캠핑을 다니고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이 밖에도 이제 계절마다 장애인들이 자연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이제 앉아서 타는 스키가 있고요, 모노스키가 있고요. 가을에는 이제 단풍 구경도 하면서 트레일 코스도 가고 짚라인도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차차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이제 캠핑 많이 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 네 번째 설명드렸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성장하기까지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녀석이 2살짜리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분유값, 기저귀값,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뭐 그 유치원을 가거나, 네, 종일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냐 두냐 자녀의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장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를 아침에 맡겨서 위탁을 하고, 유치원에 위탁을 하고, 저녁에 퇴근 때 데리고 오고, 학교도 이제 무상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물론 뭐 사설 학교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사교육이나 그런 거에 관심만, 그러니까 깊이 너무 치중만 안 하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자라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밖에서 노는 모습들 보면은 아,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구나. 제 기억에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도 뭐 학원들을 다녀야 했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제 주변에, 적어도 제 주변의 아이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 공부나 교육에 치중하지 않고 주로 이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이들 표정이 보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잘 운영을 하고요. 정책을 이끌어서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지금 제 미래를 봤을 때 저도 이제 이 다음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아,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제가 캐나다를 택해서 온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5가지 이유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행복은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뭐 어딜 가서 살던 본인이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본인이 선택 없는 후회를 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굴러라 백곰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재밌게 노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굴러라 백곰이었습니다. 안녕.